돈 벌려고 화장품 사업 하신다고요? 지금 2022년도에요. 안녕하세요. 박진호의 인생 치트키입니다. 뷰스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 포브스 파워 리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보죠. 왜, 대표님이 그렇게 화장품 마케팅을 잘 하시면 왜 화장품 창업을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2015년도 돌아가면은 화장품 사업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이제 사드가 터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지금 금융위기와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KBT 화장품 산업 자체가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견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새로운 전략들을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는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많은 얘기를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 산업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수출량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등, 그리고 화장품 제조 관련돼서는 전 세계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화장품, 이거 뭐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화장품 산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뭔가 제 지인분들도 뭔가 화장품, 뭔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사실 많죠.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서 쉽게 팔아보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은데 롱런을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많이 없다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나와 있는 이런 객관화 정량화된 이런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지금 전 세계 1등, 2등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만한 경쟁력이 있을까? 왜냐면 화장품의 대부분 자체가 뭔가 코스맥스, 콜마, 우리나라의 또 유명 제조사들에서 대부분 만드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된 시장에서 뭔가 엄청난 경쟁을 사실 해야 하는 거죠. 뭔가 브랜드들은 계속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브랜드들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제조사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 화장품, 전 화장품 마케팅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화장품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품은 저는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물 파는 비즈니스라 생각해요. 그냥 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되겠어요? 그럼 이 물을 어떤 물인지 어떻게 이 좋다는 것들을 증명을 하고 증거를 만들지 이게 굉장히 뷰티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갖출 수 있는 고유에 대한 자산 그런 그들의 역사 그들의 자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답습을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똑같은 기획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만의 특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제품과 얼마나 특출난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담당하고 전략 기획을 짜는 회사가 저희 뷰스 컴퍼니입니다. 화장품 사업은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오늘 유행하는 것들이 내일 유행하는 것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다, 올리브영에서 1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을지가 되게 관건인데 그런 올리브영에서 나오는 PB 브랜드들, 카피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막아내려면 자기만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략의 이제 기반은 사실 마케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기업과 그런 올리브영의 상위 랭크된 브랜드들의 광고비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경쟁을 했었을 때 과연 비교 우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좀 사업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돈 벌 구조가 나오지 않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형태를 보면은 돈을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화장품을 제조를 했었을 때 원가가 한 6배에서 8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올리브영에 입점을 한다고 했을 때 올리브영 전체 이 10,000원이라고 했었을 때 6,500원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3,500원을 가지고 광고비를 쓰고 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그럼 사실 잘못 계산을 하면은 역마진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유통 채널에 대한 구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힘들고 굉장히 트렌디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끝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화장품 사업이라고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국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 현재는 중국 자체가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 사실 아니다 보니까 이 국내의 K뷰티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미국과 남미 이쪽 시장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가서 선점을 하고 좀 빠르게 또 패턴을, 전략들을 계속 피버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장품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발달을 했냐, 당연히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리고 굵직한 인디 브랜드들이 이끈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들은 결국 시약처 배경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산업 육성보다는 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제재에 오히려 집중을 하는 것들이 화장품 산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화장품의 그 식약처 기준법도 굉장히 많이 까다로운 편이고, 이 마케팅 용어를 하나, 이제 주름, 미백, 개선, 이런 용어들을 쓰려면 임상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조차도 그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가 봤었을 때도 마케팅, 컨텐츠, 임상도 이제는 컨텐츠의 영역이지 않을까. 화장품 이 마케팅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미디어 커머스로 비포 앤 애프터로 풀었다면은 이제는 그 키워드로 풀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는 상황들인 거고요. 그런 만큼 사실 인증을 받지 않는 회사에서는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없어요.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식약처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은 여기도 이제 제재를 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업체에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못이 없다고 해도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 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